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실전 케이스를 하나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 좀 많이 겪으실 거고,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나름의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분출하고 크게 양봉이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 사실 이건 뭐 좀 쉽죠. 그렇게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르는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은근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했는데 보면은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붙은 흔적들이 없어요. 뭐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이런 변화들이 조금은 있지만 요거에 비하면은 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막 계속 올라, 막 이렇게 쭉쭉. 근데 이게 제가 예시를 이 OCI 종목을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그냥 쪽쪽쪽쪽쪽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걸 뭔가 좀 수급적으로 이게 오르는 시그널이다, 내가 이제 좀 더 홀딩하는 게 좋다, 아니면 좀 적당히 익절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노하우가 이제 어니스트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네, 오늘 질문 굉장히 좋고요. 뭐 실제로 이런 질문들은 많이도 받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들어두시면 유익하다는 얘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일단 질문하신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수급적으로 뭔가 티가 나고 그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수급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수급이 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종목입니다. 들어온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서는 약간 자연파동처럼 아니면 조금만 티나게 하면서 이거를 분할로 계속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때요? 숨어들었죠.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덩어리는 최초의 덩어리, 기준 덩어리를 심어놓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데, 수급주 같은 경우는 티나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팡 하니까 보여지는데, 이런 대형주 같은 데서 많이 보이죠. 대형주 같은 건 티를 안 냅니다. 계속 덧칠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서 표면적을 키워가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어니스트 스타일의 수급과 파동 좋아, 저거 해두면은 되게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난 저걸 잘 배워두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저거 알아두게 되면은 약간 기법처럼 돼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판단해서 내가 방향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수급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들어오고 덩어리를 조금씩 붙여가니까 당연히 티가 안 나는 거고, 나간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유지되면서 밀고 올라가는 이런 파동도 파동이다. 근데 저는 이런 파동을 수급과 파동으로 접근한다,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실전 매매나 아니면 수급과 파동 요쪽으로 접근한다,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그쪽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그걸로만 접근했었을 때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빌드업 원리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수급과 파동을 여기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게 조금은 더 난이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수급과 파동을 이해하고 나서 이후에 균형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조금은 더 세련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단순히 수급과 파동만 아는 게 아니라 균형까지 알아야 돼. 이 이유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고 올라가는 이 사이에 결국에는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종목을 컨트롤하는, 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거는 자신의 균형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이 수급으로 놓고 보면서 이때 사도 돼, 여기서 팔았어야 돼, 여기서 다시 사야 돼, 여기서 팔았어야 돼, 이런 시그널적인 부분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근데 OCI를 포함해서 대형주에서도 좀 나오고요, 대형주 아니더라도 스몰캡 중에서 이런 흐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티 안 나게 계속 올려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티 안 나게 또 이렇게 지금 요거처럼 하루하루 보면 되게 별로 티 안 나거든요. 근데 네. 쌓이고 보니까 막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거 적지 않은 비율인데 막 이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라는 얘기일까요? 네, 맞아요.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만한 거 아시죠, 어니님도? 네. 균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균형이란 건 결국에는
말 그대로 넘어지지 않게끔 자기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중심점이죠. 이 중심점에서 결국에는 이 중심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매매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비중을 갖고 있어서 이 주가의 흐름에서 홀딩이 가능하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홀딩을 하지 못하면은 파는 것이고 불안하거나 두려우면은 털어내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판단의 근거를 이 종목은 오를 거야 그럼 홀딩, 이 종목은 떨어질 거야 그럼 매도, 이렇게 판단 구분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했던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종목이 오르냐 내리는 거에 대한 예측으로 근거를 삼으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예측을 명쾌하게 확실하게 해소시켜 줄 만한 근거가 시장에 존재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아니면은 떨어지던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내가 이거를 지나갈 수 있으면은 문제는 심플하게 해결되거든요. 저는 이게 균형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락을 못 버티는 경우는 자신이 그 하락을 못 버티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균형감인 거죠. 여기서 예외적으로 종목의 치명적인 악재나 다른 기타 악재로 인한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이 이제 하락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못 버티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과 파동을 한 발 더 나아가서 균형까지도 잡고 가야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매매를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홀딩 하면은 올라가는 거는 크게 먹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사두고서 보지마 계좌 키지마 1년만 버티자 막 이러면서 버티잖아요. 자, 이제 일단 그거는 저희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오늘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팁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구체적인 질문일 텐데. 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때 그냥 매집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빌드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적정히 비중을 채워서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내가 뭐 1,000만 원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요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 1,000만 원을 끝까지 들고 있는다. 그럼 이것도 뭐 균형 잡은 건가? 아니면 조금 팔면서 여기에는 뭐 내가 지금 뭐 300만 원만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인가?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텐데 방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뭐 당연히 성향이나 스스로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이해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A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럴 법한 거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가정을 한 거지만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보여질 때는 A가 그래도 보통 이 종목을 해볼까 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최초에 짰습니다. 이 A라는 거는 그날 했다는 게 아니라 뭐 한 요 정도까지 보면서 이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후에 찔끔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만든 덩어리에서 저는 조금 팔릴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A의 시점에서는 6만원 정도라고 할 때 14만원을 상상하면서 매매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7만원이 넘어갔으면은 꽤 많이 팔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계좌는 이 정도가, 계좌가 아니라 슬랏 정도는 이 정도가 있지만 이 최초 덩어리에서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기름값이 확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하락세 B의 흐름에서 이때예요. 그러면은 A-에서 판단은 섭니다. 뭐냐? 이 종목을 계속할 것이냐? 마무리할 것이냐? 마무리한다면은 이 A- 부근에서 최고가에서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근에서 얘를 이제 덩어리를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덩어리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 팔지 않고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B에서는 다시 내가 팔았었던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자, 색칠하는 거는 다시 메워준다는 거예요. 메워준다는 거는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덩어리를 유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 덩어리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정도 흐름이 뭘까요? 반복이죠. 이게 사이클하고 파동을 좀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A-와 B-는 반복입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통 박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 박스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채웠었던 것들이 그 정도가 다시 나가겠죠. 그러면서 기름값은 2배를 챙겨두게 됩니다. 수익이죠. 일부 수익을 2배 정도 챙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파트로 넘어가요.
여기서도 B 다시에서 나는 계속 할 건데 라고 했어요. 그럼 이 C 파트로 넘어갈 때 이 C 파트에서는 A 다시에서 B로 넘어갈 때는 하락을 해서 그동안 팔았던 거를 채울 기회를 줬지만 B 다시에서는 여기가 다시 이만큼이 파란색으로 팔려져서 물량이 없을 거잖아요. 이만큼을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채울 기회를 안 줬는데 어떡하냐, 물량이 부족한데. 근데 이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어간다라고 하고 채울 기회는 안 줬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략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어가려면은 다시 덩어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래 가격에서 덩어리를 채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때 필요한 건 뭐냐, 드리블이 필요하죠. 특정 상황에서 이게 돌파를 해주고 박스 상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은 비싸졌지만 결국에는 박스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비싼 가격이 가치적으로는 더 낮아지는 그 시점 현상을 이용해서 이 구멍 나서 덜어진 비중을 한 번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훅을 거는 거죠. 근데 이때 훅을 거는 거는 가격, 평단, 비중, 계좌 상황, 주가 흐름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균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C에서 내가 이만큼 채우고 싶어 해가지고 팡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울 수 있는 비중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B 다시에서 내가 팔아야 되는 비중 정도도 컨트롤 되어 있었던 상황이 중요하겠죠. 이 모든 연결점이 균형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컨트롤이 돼요. 그럼 C에서 부족했던 비중을 다 메워 놓게 되면은 평단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지만 수익권이고 비중을 지키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만들어지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비중 조절을 합리적으로 아직은 추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클럽에서도 항상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중을 지키면서 평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훅과 어떠한 불타기 행위, 이것들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그건 아직 자신이 그 균형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C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이 오는 동안에 요번엔 주기가 좀 더 빨라졌어요. 이게 결국엔 C 다시예요. 자, 뭔가 달라진 것 같지만 가격만 달라졌지 사이클의 파동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얘도 이 안에서 박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C에서 C 다시로 가는 동안에 해야 될 건 뭘까요? 불타기 훅을 걸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매도를 조금씩 해주겠죠. 이만큼을 매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익금은 또 A 다시에서 한번 쌓았고 B 다시에서 한번 쌓았고 C 다시에서도 한번 쌓았어요. 그리고 주기가 짧아졌다는 거는 C 다시에서 D로 가는 주기도 어느 정도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요 덩어리를 채울 수 있어요. 평단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내가 원래 여기서 샀었던 가격하고 비교하게 되면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엔 드리블 능력이거든요. 주가에서 자유롭게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홀딩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 C 다시에서 D로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분별한 불타기가 아니라 자신이 컨트롤된 드리블과 불타기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가격이 높지만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의 평단보다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즉 수익을 리스크로 걸고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령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신에게는 엑시트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 수익 봤었던 거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뱉어내는 거 용납할 수 없어 이런다면 그분은 성향적으로 드리블을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여기서 하면 안 됐겠죠? 네, 수익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 성향은. 근데 수익을 리스크로 거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관대하게 가져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금을 리스크로 갖는 것보다 수익을 리스크로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투자에서는 내가 벌어낸 수익을 리스크로 그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내 원금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 대비로 보게 되면 리스크가 거의 없다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았을 때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나가는 거 괜찮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스윙 투자나 드리블, 장기 투자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 영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극복해야 되는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가겠죠? 결국엔 같은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가 이제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요 굴곡 있잖아요. 여기서도 결국엔 불타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여기선 불타기 한 번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불타기 이제 두 번째 되는 거죠. 이때는 수익금이 또 더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비율적으로 이 정도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은 기준 덩어리까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기준 덩어리에서 더 많이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땅 따먹기에 땅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긴 대세 상승을 이용할 때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서도 판단을 하겠죠. 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진짜로 별별별 3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행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평단가가 높아져도 커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 쌓아놓은 건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계속 쌓아 올려가는 거고 눈에 보여진 평가 수익은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이거는 계속 쌓아가면서 남겨가는 거거든요. 쌓아 올린다는 개념이고 아니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도를 끝내도 상관없는 거고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비중 덩어리를 가지고 조율하면서 계속 이어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들도 그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별별별이라고 했던 게 그리고 영역을 넓혀간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비중이 더 세진다는 건가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비중을 내 슬롯에서 비중을 오히려 더 넓게 잡아도 되는 거죠. 이유는 수익을 확보한 수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평단 자체와 현재가의 괴리율이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은 C로 갈 때는 주가는 여기지만 실제 올라온 거는 이 정도고 그리고 별별로 가게 되면은 내 평단 여긴데 이 정도면 비중 많이 실어서 여기까지 올려놔도 충분히 유리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잡아나가는 거죠. 이 균형을. 근데 그런 식이면은 수익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금액이 올라가면서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려서 수익 극대화가 되죠.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최초에 그냥 들고 있었던 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는 개념이면 위험한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커지잖아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 내 전체적인 볼륨은 커지잖아요. 수익금이 쌓이니까. 네. 근데 수익금을 쌓인 걸 가지고 내가 이제 평단이 올라간 상태에서 비중 자체가 이제 확대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난이도가 높은 영역은 맞는데 방금 전에 앞에서 질문하신 이론은 조금 모순점이 많아요. 말씀하셨었던 여기서 내가 홀딩하고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위험성 없이 그냥 더 수익 극대화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이런 거를 사이버머니라고 하죠. 초보자분들이 하는 행동은 못 팝니다. 그리고 그걸 만나야만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을.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돼서 계속 박스를 그리면 그 안에서 또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기도 하고. 계좌의 돈을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 상황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고인물이에요. 물이 순환이 안 되고 그냥 고인물입니다. 고이고 썩습니다.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 평가 수익금이 올라간다. 그냥 사이버화 됐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금이란 자산이란 자신의 돈, 현금이 인벤토리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야 돼요.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행위가 멈춘 순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행동은 이해는 잘 안 되실 수 있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자금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평가 수익이 아닌 실현 수익을 쌓아 올라가면서 합리적으로 포지션을 계속 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예쁜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하게 되면 포지션 정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얘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빠지다 보면은 내 평단하고 근처 만나기 전 어느 정도 시점, 뭐 흔히 말하는 강보합권이나 아니면 약수익권 그 정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포지션 정리해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균형이 뒤집히기 전에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얘기가 진짜 처음에 그냥 언니님이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되게 좋은 얘기인데 이 가치를 아시는 분은 아마 이런 상황을 몇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뭔가 좀 아쉬움도 많이 느꼈고 그런 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들고 있다가 홀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치 이제 경험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생각에.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럼 좀 더 몇 가지 좀 궁금하실 만한 거 물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이런 식의 흐름을 타고 계속 이렇게 상승기에서 이 종목을 C로 가냐 D로 가느냐 별다시로 가느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전량을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또 이런 해볼 만한 상황에서 그런 종목으로 또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하느냐 이 둘 중에 이제 이걸 그냥 단순히 성향이라고 보기만은 좀 어려운 게 성향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향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좀 하는 그런 것도 아예 없으시나요? 이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느낌으로 비유를 하면요. 동네 뒷산
2번을 타는 것과 설악산처럼 높은 산을 타는 것, 둘 다 운동됩니다. 1번이든 2번이든. 1번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과 2번을 어쩌다 한 번씩 할 때 제대로 하는 것과 어떤 게 운동이 잘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답이 없어요. 이건 진짜 스타일이에요. 결국에는 1번과 2번을 어떻게 활용할지, 자신이랑 잘 맞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1번보다 2번이 좋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1번이 오히려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게 아니라 둘 다 좋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됐는데 네. 저도 되게 동일하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기본 성향은 여기인데 이거를 이제 10번 타는 거를 좋아해요. 이거 한 번 타는 거보다. 그런데 뭔가 좀 시장 상황이 이거 이제 예측이란 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조금 이걸 하기에도 좋은 것 같네? 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걸로 이제 좀 선택을 더 한다던가. 괜찮아요. 그냥 갈증인데 1번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겠죠. 네, 2번이 좀 더 어려운 영역인 건 맞아요. 낮은 산을 계속 타다 보면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본능적 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도전해봐야죠.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언니님은 무슨 성향이에요? 1번에서 어쩌다 한 번씩 2번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2번을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번을 선호한다. 네, 근데 왜냐면 2번을 제가 아까도 팁을 드렸었는데 네. 빌드업 형태로 하기가 좋아요. 2번이 1번에서 매매를 하면서 저는 2번 빌드업을 하면서 빌드업에서 드리블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묵직하게 기둥을 잡아두는 거를 2번으로 하면 유리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고 세팅을 하고 한 종류의 매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니님이. 저희 클럽에 오셔도 다양하게 다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1번을 좀 깔고 가는 그런 성향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클럽이 예전에 이제 주식 월세 클럽이라는 건물주처럼 월세 받자 이런 클럽으로 갔는데 그러려면은 1번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기도 하고 1번이 있어야 그런 게 좀 구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약간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여왕벌이에요. 1번이 일벌들입니다. 일벌들이 계속 한 다음에 2번에다가 웅집을 다 시켜줘요. 대신에 여왕벌은 높게 올라갑니다. 자,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빌드업 아닌 매매로도 2번을 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언니님의 매매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어렵긴 하네요. 어렵죠. 일반 매매로도 되고 빌드업 매매로도 돼요. 2번은 어차피 그건 선택의 영역인데 저는 빌드업 스타일로 2번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더라. 요 정도예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뭔가 공감도 되고 감이 오는 게 그게 또 유리하다고 느껴지니까 저 개인적으로 언니님도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제 계좌를 운영하고 주식을 하는데 유리하구나, 유연하게 대응도 가능하고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구나,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구나,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구나 라는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리는 거라서 오늘 얘기가 좀 개인적으로 느낌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클럽에 오시면은 시간 두고서 이거 다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클럽에 계신 분들이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거 이해하실까? 아직은 이제 중간에 과정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이거 영상 좀 시간 지나서 다시 꺼내 보시고 그러면서 이해도 높이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솔직히 질문을 제가 하지만 언니님 너무 많이 알려주시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오늘 영상을 초보자분들이 보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바로 종료각 나오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좀 약간 되게 오해의 여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라는 얘기인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요. 오늘 영상 하나로만 다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거 되게 요소가 지난 영상들에 되게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거 바로 얼마 전에 올렸던 장기 투자 그거랑도 맥이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영상들 예전 것까지 다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저희 영상들은 앞으로 나올 영상도 그렇고 지난 영상도 그렇고 파고 들어도 새로 얻을 그런 노하우가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클럽에 오시면 이 모든 거를 직접 제대로 언니님의 가이드 하에 체험을 하시면서 실력과 경험치를 올려갈 수 있고 더불어서 자산도 확장시켜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클럽하고 뭐 카페 운영하는 곳 다 걸어놨으니까 해당 카페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클럽 공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